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연 오버로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여론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은 두터운 팬층을 소유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가 이루어져 있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퍼센트지로 따져보면은 긍정 여론이 한 80%, 부정 여론이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는 후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탈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작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주인공의 설정, 그리고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그 다크함 때문이다, 이렇게 주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단순히 이 작품에 대한 호불호 이렇게만 평가하기에는 좀 미묘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노잼 셀렉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여론이 생기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찰,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작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여론에 대한 느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딥 다크 판타지.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루시드 뜻도 내꺼.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제거리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잼 셀렉트로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깊고 어두운 판타지. 제가 노잼 셀렉트 인트로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죠. 호불호만으로는 단순히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작품에 대한 불호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야기의 구성이라던가 연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호불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분들의 심기를 거스른 대표적인 쟁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인공의 포지션이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을 하지 못하시는 그 일부의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익숙함과 관련된 그런 쟁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그 이세계 판타지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중립이나 아니면 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세계로 그렇게 이동을 해서 자신이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용사의 포지션,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이 구성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잖아요. 주인공은 악역으로 설정돼 있고 순전히 본인들 관련된 세력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활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쾌함의 어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선한 주인공을 보면서 저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쳤으면 좋겠고 더욱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악역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권선징악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반하는 부분이고 응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캐릭터로서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감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각의 의견을 보면은 나는 도저히 이 악역의 캐릭터에게 정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정인 경우는 나는 좀 작품 자체의 어떤 플롯이나 이런 건 참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작품을 완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이제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을 집중해서 미는 이유가 뭐냐면 작품에서 보여지는 아인즈 울 고은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주인공의 포지션이 명백하게 이 세계를 위협하는 절대 악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의 내면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평범하고 순박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의 설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뼛속까지 악역인 캐릭터, 그러니까 내면의 그 모습이 평범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진짜 그냥 세계 정복할 생각밖에 없고 나쁜 짓 할 생각밖에 없는 그런 악역이라고 하면 뭐 거기에서 괴리감을 느낄 만한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작품에 등장하는 아인즈는 내면에는 평범함을 감추고 있는 그런 절대악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괴리라고 하는 거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각 느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지 않아서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하는 그 설을 강력하게 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캐릭터가 절대 악이긴 하지만 사실 리미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과거 길드원이었던 터침이 이 캐릭터를 이제 회상하면서 카르네 마을을 구조해줬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꿀잼 셀렉트 두 번째 파트에서 선보였던 클레만티느라고 하는 그 캐릭터 스토리에서 최소한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긴 했으니까 이 캐릭터가 진짜 그냥 절대 악으로 쭉 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개심하는 여지들이 있을 것인가는 좀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서 그리고 특별한 변화점이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들이 더욱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불호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의 입장이라면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 이탈하신 분들의 감상을 존중한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할 여지가 많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 존재하는 거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두 번째 시선에서 또 연결이 쭉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로 GO! 자, 여러분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라 달콤한 죽음이여.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인즈 울 고운 이 인물은
악으로 명백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권선징악, 즉 이 인물이 배드엔딩을 맞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주인공이 처절하게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이 작품에서 그려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점인 건데, 일단 뭐 일각의 의견들을 제가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캐릭터가 어떠한 잔혹한 결말을 맞던, 어떠한 끔찍한 결말을 맞던 그거를 그냥 감상할 자신이 있다. 전혀 거리낌이 없다.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이렇게 그 노골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명 인과응보, 사필규정, 이러한 의견을 언급하시는 건데요. 뭐 정리하자면은 아인즈가 어떠한 결말을 맞던 나는 멘탈 붕괴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어찌 보면은 그러한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이 도처에 산재에 있다. 그 부분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냉정하게 작품상의 내용만 봐도 아인즈는 이미 나쁜 결말을 맞이할 만한 가능성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 인물이 이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자릭이라고 하는 군세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세계에 존재하는 세 나라, 3국의 명백한 토벌 대상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힘의 격차라고 하는 부분은 부수적인 거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아인즈라고 하는 인물이 승리를 쟁취할 만한 그런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작품상에서 위그 드라실이라고 하는 게임과의 연결고리, 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게임에 존재하는 몬스터들이 이 세계에도 존재하더라.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고 동일한 마법을 구사하는 일부 마법사들, 세계급 아이템이 실존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인즈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나 마법, 몬스터, 이런 기믹들이 작품상에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즉 철저한 불안 요소인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인즈가 배드엔딩을 맞을 가능성이 의외로 꽤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여론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전 포인트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변수가 있죠. 과연 작가가, 해당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 작가가 나자릭의 멸망을 용인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미지수인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작 소설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신 권까지의 어떤 그 내용들을 뭐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딱히 나자릭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불리한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절차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세계 정복을 이제 꾀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고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딱히 불리한 소수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작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아인즈와 그 주변에 있는 NPC들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작가의 입장과 독자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어떤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면 좋을까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배드엔딩을 맞는 편이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꽤 지지하는 편이고 실제로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 먼치킨물이 어떤 식으로 붕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세계의 사람들은 정말 힘이 없는 그냥 약한 존재로만 남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렇게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드 엔딩을 좀 희망하는 편이긴 한데 뭐 배드 엔딩이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볼 만한 여지는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의 이 나자릭이라고 하는 세력이 발전해 나가는 걸 보는 것도 즐거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어느 쪽을 편드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한번 내보면서 저는 두 번째 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일명 루시드 내꺼. 자, 그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따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메이플을 기반으로 해서 오버로드의 그 특정 장면들을 우스개 느낌으로 구현해낸 그런 만화가 존재하는데요. 한번 아직 못 보신 분 있으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 만화를 보자마자 느꼈던 생각은 이 만화의 존재가 아마도 오버로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만화, 큰 줄기는 오버로드에서 취하고 있는 그 줄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소재가 되는 게임, 그리고 주인공이 조금 더 찌질하게 묘사가 된다라고 하는 점, 등장인물의 묘사가 상당히 단출하고 좀 불성실하게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작품의 작가가 오버로드를 까기 위해서 이 만화를 제작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팬이기 때문에 유머 코드의 일종으로 이 만화를 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 작품에 녹아있는 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버로드를 잘 알지 못하면 도저히 그 만화상에서 구현할 수 없는 맥락들을 정확히 딱딱 집어서 재미나게 그려낸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아는 분들이 이 만화를 보고서 댓글상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재미있게 느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만화가 그냥 드라이한 느낌의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게요.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느꼈던 감상이 무엇이냐. 저는 다 보고 나서도 딱히 오버로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시선이나 조롱의 의미, 이 부분에 동조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오버로드라고 하는 작품을 다시 보게 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작품에서 차이점, 아까 오버로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으로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러한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소위 먼치킨물이라고 하는 장르는 서술이 허술하면 극도로 유치해진다. 분명 동일한 틀을 가지고서 이 작품이 시작하고 있는데 방향성 자체가 전혀 달라진단 말이죠. 이 팬 만화는 뭔가 굉장히 유치하고 보기가 힘들어지고 오글거리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반해서 오버로드는 왜 그런 느낌이 존재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일각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진지한 다크 판타지로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심을 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판타지라고 하는 설정은 지금 제가 보이는 이 감상처럼 설정이라는 게 제대로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스토리 구성, 연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듬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버로드에 대한 감상이 조금 더 바뀌는 어떤 여지를 제공한 그런 팬 만화였고, 이 분도 뭐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진짜 순수한 비판으로서 이 작품을 제작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오버로드의 팬일 것이고 그 작품을 조금 다른 포인트로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제가 되는 게임이
저 연령층을 대상화하는 게임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이 어떤 감상을 느끼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관찰을 도모한 그런 만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만화가 정말 진지한 성찰의 의미의 드라이한 비판이라고 쳤을 때 그 만화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못하지만 이 만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버로드라고 하는 작품의 그 완성도가 훨씬 더 빛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는 한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으로 마지막 시선에 대한 결론에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선들을 나름대로 꼼꼼하게 여러 가지로 씹고 뜯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버로드는 2기, 3기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걸 보겠죠? 그리고 그걸 주제로 해서 또 라디오상에서 다룰 테니까 그 부분을 기대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의견들 좀 쟁여놓으시라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할 얘기도 다 끝났고요. 이제 엔딩에서 여러분들을 마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자, 오랜만에 녹음에 복귀해서 진행해본 사운드 트랙 제12회 어떻게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군요. 저에게 있어서는 라디오 녹음이 좀 지루한 업무일 수도 있고 귀찮은 업무일 수도 있어요. 제 어떤 평온한 시간을 여기에 이제 희생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하지만 라디오 녹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라디오 덕분에 제가 그간 손을 대보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를 좀 섭렵해보는 것도 재미고, 제 어떤 브리핑 능력? 이런 것들을 또 기르는 측면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꽤 만족감으로 다가옵니다. 단지 이제 좀 보강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감상의 깊이를 더해야 될 측면이 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죠. 항상 좀 수박 겉핥기에서 마무리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점을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또 기대에 부응할 날이 있겠죠. 그때를 한번 꿈꿔보면서 사운드 트랙은 마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어떤 장르를 감상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다음 회차는 제가 지금 제 주력 장르가 아닌 거를 2회 연속으로 들고 나왔죠. 하나는 남성향 러브 코미디 작품, 그리고 이번 회에서 이세계물을 들고 나왔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다시 저의 주력 장르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상물을 들고 나올 예정이고요. 대신에 미소녀 일상물은 아닙니다. 좀 다른 느낌이 드는 일상물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과연 얼마나 아시고 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할 일을 끝까지 다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진짜 슬슬 맞춰봐야 되겠네요. 저도 녹음하느라고 좀 지인이 빠진 측면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들을 거 다 들으셨으니까 자신만의 시간, 여가 시간 또 보내셔야겠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